예, 안녕하세요. 저희 홍순애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와 꿈, 또 주식 투자와 사주에 관해서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로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려면은 저도 주식한 지는 3,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외부의 커다란 물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내나 국외 정세에 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손실을 보게 되는, 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다음날 주식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또는 삼부토건이다, 주가 조작에 이것도 관련이 되는데, 김건희가 이 삼부토건 회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지내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다음날로 주식을 다 처분하고 주식에서 손을 뗐었습니다. 보나마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파탄에까지 나갈 것이다. 그런데 또 돌려 생각하면 수많은 종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김건희와 관련이 있었던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베기시타고 아주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주가 조작해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 국외 정세에 관한 냉철한 그러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나갔는데 유럽인가 어딘가 거기서 자전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면, 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전거를 또 많이 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삼천리인가요? 자전거 관련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 관련 주식이 한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데 어떤 주식 종목 자체보다도 이러한 국내, 국외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해서 최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는지, 지금 회사 유보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또 이 주가에 앞서서 이 거래량이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제가 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가에서 10% 이렇게 상승하면, 기준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주식이 10%가 아니라 50%, 100%, 200%, 300%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말이 있지만, 그 어떠한 주가가 평균선보다 10% 이상 돌파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가 않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 10% 돌파한 이후에 보통 50%, 100%, 200%, 300%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세력이 매집을 쭉 해오다가 이제 상승으로 갔다가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어떠한 주가가 기준선에서 이렇게 놀다가 10% 이상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에서 10% 하락한 주식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10%가 아니라 50%, 70%, 80% 이렇게 하락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직관력, 직감이 뛰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직관이라는 게 논리를 뛰어넘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이때는 이걸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북한하고 트럼프 간에 어떠한 북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이나 쏜다. 사실은 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게 이 상황 판단하고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직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덧붙이자면 예의적 꿈을 갖다가 좀 잘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적 꿈으로 자신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볼 건지 뭐 대박이 나게 될 건지를 예의적 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꿈의 몽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아주 재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거든요. 재물이 들어오는데 뭐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주식을 좀 크게 하고 있다면 주식에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 여건 그런 거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또 사주적으로 그 사람이 뭐 편재, 뜻밖의 재물이라고 하는 편재 이러한 운이 강하게 왔고 신강사주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 이 사람은 주식에서 좀 대박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주식을 딱 한 종목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명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명전기는 뭐 초고압 송전을 하는데 이러한 근구류 거의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이 있으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재생원 에너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북한과 미국과 북미 협상을 하고 또 우리 남한과 북한과도 어떠한 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전력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밤에 우리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면 남한은 빨간데 북한은 평양하고 그 일부 지역만 불빛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력이 있어야 뭐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뭐 김정은이 되면 이렇게 미국과 으르렁 되는 게 아니라 원산 뭐 갈마지구 이런 거 트럼프하고 합의를 봐서 북한도 경제 개방으로 나아가면 그 좀 좋지 않을까. 또 우리도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개성과 신의주 간에 뭐 16차 고속도로 건설해 주겠다. 그 위로 뭐 4차선 고속철도를 놔주겠다. 어차피 통일되면 뭐 우리 거 아닙니까? 대신 니네는 북한의 지하자원 뭐 광물로 갖다가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좀 하면은 요즘에 실업난이 심한데 그 북한에 한 500만 명 이상이 취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일본하고도 수교를 맺는다면 그 오래전에 그 대일 청구권이라고 하나요?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100억 달러 주고 북한하고 교섭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3억 달러 받았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100억 달러를 내놔라. 또 일본이 100억 달러 주고래도 북한하고 수교 협상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본 놈들도 100억 달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현금으로 한 반 정도 주고 반은 자기네가 북한에 뭐 다리나 공장 건설해 주겠다. 현물로 갖다가 이제 주려고 그렇게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그 동해안 따라서 그 러시아 가는 철도가 연결되고 또 그 밑에 가스 배관이 설치가 돼서 그 우리가 뭐 러시아로부터 그 가스를 갖다가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배로 갖다가 실어 나르면 뭐 한 달인가 한 달 반 이상 걸린대요. 그런데 이 그 철도로 해서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그 유라시아 철도로 하게 되면은 그 뭐 보름 안에
유럽에 이렇게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또 저도 뭐 프랑스 그 롤랑가로스 테니스에 한번 구경 가보고 싶은데 뭐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 유라시아 철도로 하면은 뭐 비교적 저렴하게 유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에 막혀가지고 지금 유럽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철도가 다 놓여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토대가 됩니다. 뭐 이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또 지금 일본 애들이 완전히 섬나라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부산 사이에 해저 터널을 놔달라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해저 터널을 건설하고 그 터널 속에 차단 장치를 한 5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매달 그 통과료를 갖다가 기차 차량 하나에다가 얼마, 그래서 일본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차단 장치 작동시켜서 그냥 길을 갖다가 우리가 막았다 열었다 우리는 일본한테 돈 받아서 북한에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뭐 괜찮죠. 예, 또 다른 예로 제가 오래전에 재룡전기 요거 4,000원 안팎일 때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직관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재룡전기도 변압기를 만드는 독보적인 회사로 아주 기술력도 좋고 지중 땅속에 매설하는 그 변압기를 개발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기다림과 이 끈기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 4,000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당시에 돈이 궁해서 그냥 매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재룡전기가 4,000원대였는데 제가 매수할 때가 이 재룡전기가 8만원을 넘어가지고 뭐 9만원 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세력이 붙어가지고 한번 세력이 이렇게 붙어서 매집하게 되면 걔네들이 뭐 10% 20% 먹으려고 작업 벌이지 않습니다. 4,000원이 8만원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지금은 뭐 한 4만원여에서 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무려 20배를 갖다가 뻥튀기 해먹은 겁니다. 참 그러니 기준선에서 10% 이상 올라갈 때 아유 10% 올라갔어 이거 사면 안 돼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뭐 AI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점 본격화되고 이러한 전기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점차로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에너지 전력주 뭐 전망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끈기가 좀 모자라서 과실을 열매를 따먹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세명전기 하나 딱 몰빵해서 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뭐 한 8,000원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세명전기도 뭐 몇 달 전인가요? 뭐 작년에 안 좋을 때는 한 4,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매집한 세력이 2배 먹으려고 이 세명전기 매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협상 타결되면은 이러한 전기주, 전력주가 날개를 달아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몇 년 전에 그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쏴대고 뭐 괌에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하니 뭐니 그때가 대북주의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그때에 이런 대북 전기주를 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전쟁 날 듯 하다가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뭐 협상 벌이고 저기 어딘가요 뭐 어디 가서 타결되는 줄 알고 김정은이 조하러 갔다가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세명전기도 뭐 제 기억에 15,000원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건이 무르익으면 이러한 세명전기도 15,000원대 이상 돌파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보름달이냐 초생달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주가가 지금 최절정에 있는지 또는 바닥에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보름달일 때 주식을 사면은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달이 기울듯이 하락세로 들어가겠죠. 반면에 아주 그냥 밑바닥을 기고 주가가 최저일 때 그때 사두면은 그 초승달 아닙니까? 앞으로 달이 점점 커질 일만 남았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서 포인트를 갖다가 돌파하도록 하겠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20, 30년 전에 그때도 주식이 막 올라서 그 당시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뜻하지 않게 연금 대부를 좀 받아서 한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주식 투자를 좀 할 때인데 그때 저는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뭐 주식이 1000포인트를 넘었다. 신문에 일면 톱으로 뭐 이렇게 그냥 주식이 뭐 상승이다 뭐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객장에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당시에 농촌에서 소 팔아서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요거 보름달입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사실은 그때가 주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반전할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뜻밖의 한 800만 원 돈이 있었는데 주식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식 샀다가는 막 돌파됐다고 이제 지금 한참 보름달인데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당시에 부동산이 바닥이었습니다. 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뭐 6개월 동안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춘천 변두리에 1,400만 원 주고 이렇게 기아집을 샀었습니다. 땅이 51평에 그 이제 마침 그 집주인이 새마을금고에 500만 원 잡혀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인수하고 한 700~800만 원에 또 다른 데서 한 200만 원여 융통해가지고 그 1,400만 원에 그 기아집을 매수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30년 더 됐겠네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88 올림픽 고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당시 교직에 나와서 한 4, 5년 지났을 때예요. 예, 당시에 주식이 1000포인트 돌파할 때 저는 주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집을 하나 사뒀는데 한 5년 후에 그 매수했던 기아집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살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주식이 한참 최고조 절정에 있을 때 주식을 사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동안에 최저 바닥에 있던 부동산을 사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면 어머니가 날마다는 아니고 어쩌다가 그 호떡을 하나 사 주십니다. 당시에 호떡 하나가 5원이었어요. 5원. 그런데 요즘에 저 장날에 가서 호떡 하나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1,000원 넘지 않습니까? 어떤 건 한 1,500원도 부르는 것 같던데, 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춘천에 닭갈비 뭐 한 대에 한 700원, 800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에 닭갈비 춘천에도 1인분에 14,000원 정도 받습니다. 닭갈비 값도 제 대학 시절보다 수배가 뛰었어요. 자, 길게 보면은 뭐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올라가지만 주식도 올라가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에서 많이 폭등을 했는데 주식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5,000포인트까지 그런 시대를 열겠다.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자, 주식투자와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의적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꿈, 주식투자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주식에서 대박났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
많은 사례가 올려져 있습니다. 또는 저의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사이트 984.co.kr입니다. 984는 꿈박사 984.co.kr을 보면은 거기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주식투자 꿈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사례도 이화 여대생의 똥꼬 냄새를 맡은 꿈이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팍스넷에 올린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느 그 여대생이라고 이화 여대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알몸에 그 엉덩이에다 대고 똥 냄새를 갖다가 맡는 꿈을 꿨답니다. 대개 이 똥꿈이 제물로 많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옛날 똥이나 오줌을 삭혀서 농사를 짓는 비료로 썼기 때문에 그 제물의 상징이 됩니다. 제물의 상징되는 게 뭐 꿈의 상징물에서 한 20~30가지가 됩니다. 제일 흔한 게 똥, 오줌, 또 맑은 물, 또 뭐 흙, 뭐 연탄, 뭐 간장, 고추장, 된장, 하여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뭐 물고기 전부 다 재물의 상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똥 꿈은 아니지만 똥 냄새를 맡는 꿈이다. 그 항문을 벌리고 좀 똥 냄새를 맡는, 이거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하는 분이었는데 꿈의 그 여대생이 이화 여대생이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식 거기를 갖다 쭉 보니까 당시에 이화 정기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이화 여대생, 이화 정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화 정기에다가 좀 몰빵식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아, 그런데 당시에 이화 정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폭등하게 올라가서 아주 대박이 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화전기는 아주 부실 기업이고 그 뭡니까 증자,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고 아주 회사가 못됐던 위태위태한 회사 주식이라서 저는 이화전기는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거래도 거의 정지되고 어찌 보면 망할 회사가 돼서 망했다고 봐야 되는, 이화전기도 그때 무슨 뭐 전기가 끊겨도 뭐 작동하는 뭐 그런 기술력이 있고 그랬는데 일반 개미들 피 빨아먹다가 아마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상장 폐지됐는지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화전기는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지적인 꿈으로 주식에서의 대박 쪽박을 예지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올린 주식투자와 꿈의 수많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제 사례인데요. 몇 달여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주가 돼서 문상객들을 뭐 이렇게 맞이하는 깨어나 보니까 아버님은 2005년도에 거의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 이게 뭔 꿈이야? 아버님이 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꿈에서 상주가 돼서 문상객을 맞이하는,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자칭 꿈의 몽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꿈은, 그래서 나 자신이 그 상주가 된 거 아닙니까? 맞상제. 이거는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의 1순위자가 되는 걸 뜻합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김정일의 운구차를 이렇게 8명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끌고 나가죠.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8명이 북한 권력부의 실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서 자신이 그 맞상제가 되는 거, 이때 또 뭐 엉엉 울면은 널리 알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나, 당시에도 세명전기를 들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세명전기가 상한가를 간 거예요. 참, 근데 말씀드렸지만 또 그날이 또 제 생일날이었든지 그렇습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 또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이 나 생일 선물로 이거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자, 꿈의梦을 하자면 과거에 한번 성취됐던 일이 또다시 성취가 된다. 또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또 죽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꿈은 오히려 이루어지려고 그러다가 무산되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또 제 꿈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자동차가 가다가 딱 멈춰섰어요. 이렇게 보니까 계기판이 앵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표준어로는 앵코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계기판에 그 기름이 아주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만땅으로 채워둔 줄 알았는데 계기판에 기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가 멈춰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계기판의 기름은 내 은행 계좌, 이러한 통장 잔고를 뜻하는데, 내가 이게 계기판에 기름이 앵꼬됐으니까 내 그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겠구나. 아주 안 좋은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잠자다가 또 꿨는데, 이번에도 어떤 놈이 내 도시락을 훔쳐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도시락이 내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뭐 1개인가 2개인가를 훔쳐가고 그래도 도시락 하나는 남아 있었던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보고 아유 나 안 좋은 꿈 꿨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자신도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빨이 반 정도가 부러져 나갔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죽거나 다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야. 재물이 나가는 거야. 이빨이 반 부러진 것도 재물의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주변에 누가 뭐 다치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이렇게 계기판이 앵꼬가 됐다 그러면은 통장이 잔고가 텅텅 비는, 또 도시락도 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의 상징이 틀림없어. 그래서 재물에서 큰 손실이 날 거로 봤습니다. 또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김치통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 김치통 쪽으로만 가까이 가면은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는, 집사람 꿈이 참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아주 정확하게 일어날 일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주식을 처분해야겠다. 손실을 보더라도. 이전에도 제가 기차간에서 뭐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는데 아,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손실이 나겠구나. 주식을 내 던져야 되는데 벌써 손실이 많이 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에이 떨어지면 떨어져라.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런 마음이었는데 웬걸 앞서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가지고 그로부터 또 퍽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시도 후회를 했거든요. 야, 꿈의 예지력을 믿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손해봤다고 주식을 안 팔고 들고 있었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가 계기판이 앵꼬돼서 멈춰섰고 어떤 놈이 도시락을 훔쳐갔고 집사람 꿈에 이빨이 반 정도 부러져 나갔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냥 주식을 그냥 내 던져야 된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해피뉴는 그게 토요일날 새벽인지 아침에 꿈이에요. 그게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할 수 없다. 이제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은 매도해야지.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월요일 돼가지고 매도하려고 보니까 벌써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예, 당시에 그 종목이 수성이라는 뭐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직원놈이 뭐 200억 원을 횡령해 먹었다고. 제 기억에 한 2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요거 한 4,000원에 샀는데 자스트 반값 2,000원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달 후에 상장 폐지는 되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는데 반토막 나가지고, 근데 그때라도 팔았으면은 반은 건지는 건데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팔고 있다가 1,600원, 1,700원에 내 던졌던,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수성이 또 뭐 12,000원,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아마 지금 제가 알기에 또 상장 폐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도 주식 인생이 40몇 년 됩니다. 이전에 포항제철
공모주 3주 받아가지고 그 무렵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주식 때문에 망해서 여기 춘천에 소양강 앞으로 갈 뻔도 했었고, 근데 저는 대북 정기주를 위주로 해왔는데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당시에 또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도 주식하면은 대북 정기주 요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쟁 관련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빅텍이다, 스페콘가요? 뭐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식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전쟁 관련주에다가는 난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되길 바라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북주에만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생명전기 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오르다가 또 뭐 7,710원까지 떨어진 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7,900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점차 상향해서 나아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주식 투자는 철저한 자기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예를 드리면 뭐 사례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회사 간판이 이렇게 2개가 걸려 있는데 하나는 아주 낡고 초라한 간판에 있었고 하나는 아주 좋았던 간판이 아주 삐까번쩍했던. 근데 뭐 당연하죠. 이때는 초라한 간판의 회사는 사면은 안 되죠. 반면에 간판이 아주 삐까번쩍 빛났던 회사를 사야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혜태 유통인가요? 그 주식을 사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렸던. 그러니까 꿈으로 미리 예지를 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에 땡땡 종목을 사거라. 이렇게 어떤 사신형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때는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계시적으로 어떤 말을 일러줬을 때. 예, 또 하나 사례로 제가 뭐 이전에 유튜브에 다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에 삼익, 그 회사명이 삼익 뭐였습니다. 그 나중에 삼익 LMS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앞에 두 자만 삼익입니다. 삼익 쌀통은 아니고요. 여기 일본하고 이렇게 합작한 회사인데 그 꿈에 삼익 공업입니다. 삼익 공업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어.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깨어나서 삼익공업이라고 있나 보니까 실제로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몽하기를 야 삼익공업에 누가 매집해서 앞으로 크게 올릴 모양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삼익공업이라고 알지도 않았는데 꿈에 거기에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후에 삼익공업만을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아유 이것도 좀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삼익공업도 많이 올라가지고 액면 분할을 5분의 1,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또 뭐 10,000원 넘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회사 횡령권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꿈의 예지대로 다들 흘러갔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와 사주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십성 가운데 편재라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치우친 재물이다. 예, 일간이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치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플러스인 경우에 또 플러스의 재성을 갖다가 편재라고 합니다. 일간이 플러스의 경금 그런데 마이너스의 묘목 또는 천간의 을목 같은 경우에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경우에 좀 조화롭다, 좀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앞에다가 발을 정자를 붙여줍니다. 정.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조화롭고 원만하다고 정제를 붙여줍니다. 같은 경우에는 치우쳤다고 편제.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적금, 일정한 이잣돈이나 정제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 아니라 어쩌다가 뭐 대박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뜬금없이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또 들쑥날쑥 들어오는 돈을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내에 편재가 있는 경우에 뜻밖의 재물운, 이런 것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아무나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팔자에 이러한 편재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로또에도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부산의 홍익TV의 대표님으로 박청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주 좀 잘 보십니다. 자기 사주를 보니까 편재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로또를 삽니다. 실제로 2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1억 5천인지 얼마인지 받아서 속된 말로 땡 잡은. 그런데 이렇게 좀 사주를 좀 보는 분들은 자신의 사주를 보고, 야, 나한테 뜬금없는 재물이 좀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제일 그 확률적으로 높은 게 로또 아닙니까? 이렇게 로또로 당첨이 됐는데, 뭐 만약에 이분이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주식에서도 대박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주 내에 재성이 강한 경우에 재물에 관해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유난히 또 이러한 재물을 좀 밝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재성이 또 없는 무재팔자인 경우에도 또 재물에 대한 껄떡거림이 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사주 내에 정제라는 것은 일관과 음양이 다른, 그래서 안정적인 뭐 적금이나 뭐 은행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고, 사주 내 편재가 있는 사람은 좀 투기적인 행위, 그냥 먹을 때 좀 크게 먹자, 소실날 때도 크게, 예, 일확천금을 꿈꾼다 하겠습니다. 제 사주로 말씀드리면 저도 시지에 편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러한 주식, 이러한 내기, 이런 거 투기적인 행위에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사주에 용신운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가장 그 사주에 중화를 맞춰주는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자신의 사주가 아주 차가운 사주다, 그러면은 이게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우용신상으로 좀 뜨거운 기운이 오면은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사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기운, 뭐 화가 안 되면은 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화의 양의 기운이 오면은 중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2018년 그 무술년에 요게 조토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무더운 해였습니다. 이 해에 주식에서 많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주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이러한 용신운이 왔을 때 사주에서 좀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주 내에 재성은 있는데 무식상의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재성으로 건너가는 디딤돌, 징검다리가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 식신생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에서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이 들어왔을 때 성공하게 되는 거죠. 다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강한 사주에 편재가 있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뭐 강하진 않습니다. 제 경우에 인목이 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월생일에서 아주 엄동설한 차가운 사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생금 해가지고 이 경금이 지지에 또 겁재가 있어가지고 뿌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즉 저는 신강사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강사주인데 너무 사주가 차가웠죠. 그러니까 조우용신으로 화가 아주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무술년은 화가 들어있는 세운은 아니었지만 요 무토 속에 조토, 술토도 뭐 신정무라고 그래서 물론 저하가 있긴 있지만 요거는 뭐 아라비아 사막 같은 열사의 아주 뜨거운 기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우적으로 이 축축한 차가운 사주에 2018년 무술년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좋게 되는 거죠. 중화가 맞춰지는.
예, 제가 2018년에 대북 정기주에서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제사주에는 억부용신보다는 조우용신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이 무술년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해에 열사병,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연해보다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년이 엄청 뜨거웠던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술이 토 아닙니까? 이 제사주를 억부용신상으로 무술이 오게 되면은 토가 셋에서 금이 2개 돼가지고 토생금으로, 만약에 억부용신상으로 보게 되면은 2018년은 제가 쫄딱 망하는 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토가 강한데 또 토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 억부용신보다는 조우용신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저보고 2018년에 자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토가 강한데 또 토가 들어오니까 망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2018년 주식투자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사주 보는 관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우용신이 좀 우선시 되고요. 또 억부용신보다 병량용신이라고 그래서 이 평간 여부에 따라서 또 확 또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도 중요하지만 조우용신 또는 그 병량용신상의 평간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재다신약사주는 주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재다신약이라는 것은 사주 내에 재성은 많이 있지만 내 일간이 약해가지고 그 재물을 움켜쥘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성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물한테 치익힘을 당하는 거죠. 뭐 또 재성인 남자에겐 여자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조그만 티코에 미녀 한 100명을 태우고 다니는 꼴입니다. 그게 무슨 개꼬락지가 되죠. 그 좋은 뭐 롤스로이즈 이런 좋은 차에다가 미녀를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조그만 티코에 그 미녀 태우고 다녀봤자 오히려 치이게 되는. 그런데 이 재다신약한 사주인데 억부용신상으로 인성운이나 일간을 좀 밀어주는 또는 비거분이 들어왔을 때 이 경우에는 자신이 좀 신강해져서 어떠한 뭐 승진운이나 재물을 움켜쥘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일간이 개수인데 이 개수를 갖다가 밀어주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굳이 보자면 뭐 진중에 을개무에서 요 개수가 조금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뭐 무경병에서 경금이 조금 뭐 있지만 아주 극신약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런 극신약 사주는 주식을 하게 되면 이 재물을 갖다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부대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대운상에서 보게 되면 31대운에 임신대운이라 하겠습니다. 이 금생수로 개수인데 천간지지에 금생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힘이 아주 강해지는, 그러면 이 20년간은 이분에게 인생의 황금기라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뭐 승진도 잘할 수가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뭐 주식하는 분들 예지적 꿈의 세계를 믿지 않거나 또는 사주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꿈의 몽이나 사주가 미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인 실용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자신의 사주가 재생살 구조인 경우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일간이 경금인데요. 이 바로 옆에 이 평간이 호랑이처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 평간이 연지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일간은 여기에 유금 겁재가 있어서 뭐 아주 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한 편입니다. 이 경금에게 지지에 겁재 하나 있고 여기 정인이 좀 멀리 좀 이렇게 하는데
편간 칠살이 아주 강한 편이고 월짓도 편제가 이 재생살로서 목생화 이렇게 해서 이 편제가 이 편간이 살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생살이 됩니다. 이 재생살이 되면 결국은 재물이 나를 해치게 되는, 또한 남자 되면은 여자가 나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미투 당하는 남자들 사주가 이런 재생살 구조입니다. 재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도 이 경금이 조금 약한 편인데 일간이 강해지게 되는 요 42세 대운의 신유 경신 이 대운에 20년간 또 잘 나간다고 봅니다. 또 62세 이때도 토가 오니까 토생금으로 금이 강해져서 이때는 42세 이후로는 신앙, 일간도 강하면서 관항, 관도 튼튼해져 가지고 관직에서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사주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섭을 등에다 지고 뛰어드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예, 좀 가슴 아픈 얘기로 저의 둘째 아들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코인 하다가 털어먹고 주식하다가 털어먹고 너무 멍청한 행동들을 했는데 좀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너는 주식이나 코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또 이런 재생살의 구조인 경우에 이렇게 재물을 밝히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공무원이 되면은 뇌물 받아 먹다가 모가지가 잘릴 수 있는 이 재생살 구조가 안 좋습니다. 왜 정치인 안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서하고 그런 관계 맺었다가 그 대통령 유력한 후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재생살 구조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 재생살 구조로 신약한 사주인 경우에 재물을 움켜쥘 힘이 없어서 갈망만 하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예, 재물의 노예가 돼서 재물을 얻게 되더라도 재생살로 편간살의 힘이 강해져서 일가를 치게 돼서 건강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또 이렇게 재가 강해지면은 재국인으로 인성을 누르게 됩니다. 인성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 사람됨에 좀 파괴가 되는, 예, 제가 유튜브에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의 비극적인 종말, 우리 옛날 이야기 열 불열 전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제가 또 여자도 되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고 차지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눈이 멀어서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성까지 말살되는, 예,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 뇌물 받아 먹고 잘린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재생살 구조가 많습니다. 이전에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뇌물을 받아 먹었다가 그 뇌물로 인해서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사주는 그 편간이 아니라 정간이 있습니다. 이 정간이 있는 사람들은 재생살이 아니라 재생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헌신적인 내조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알고 보면은 자기 사주가 재생관 사주냐 재생살 사주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는데 사주상으로 대운, 세운, 월운 등에서 용신운이 들어와서 좋은 시기일 때 승진도 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때 좀 좋은 수익이 난다 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사주에 용신에 해당되는 업종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추월의 경금, 차가운 사주이기 때문에 목화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방송, 연예에 관한 주식, 그게 화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력에 관련된 회사, 요거 좋습니다. 저는 크게 봤을 때 대북 전기주, 전력주에 투자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손실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익이 났던, 그런데 저도 주식에다가
망한 게 좀 있는데, 이전에 그 인터파크,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유통 관련입니다. 유통 관련에 이거 수에 해당되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이런 거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거는 뜨거운 사주를 지닌 사람, 만약에 이명웅이가 주식 투자 안 되면 이런 금수에 해당되는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또 뭐 경자년, 신축년 그러한 해에 주식을 하는 게 좋죠. 올해부터 3년간이 을사, 병호, 뭐 정미, 뜨거운 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사주의 사람들에게는 3년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자신이 뜨거운 사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운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3년간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지나가면 뜨거운 사주는 그 다음에 세우는 3년의 금, 3년의 수로 지지해 오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또 좋을 수가 있어요. 뜨거운 사주라면은 뭐 빙과류, 뭐 수산물, 예, 이전에 사주가 좀 뜨거운 분이 뭐 오징어 횟집하고 생맥주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번 분이 있습니다. 사주상으로 좀 차가운 게 좋은데,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뭐 수산물, 오징어 횟집, 또 생맥주, 그러니까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데 뜨거운 사주를 지닌 분들이 전기주, 전력주 투자하면은 용신이 아니라 귀신 관련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사주적으로는. 예, 좋아요, 구독, 또 멤버십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투자와 꿈에 관해서, 또 주식투자와 사주에 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평온하고 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